160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계약금 포기에 따른 계약 해지일 때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X죠? 네. 원상회복 안 된다 그랬습니다. 2번.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이거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이거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3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 기타 주된 계약의 부수해상이 지는 종된 계약이다. 네. 맞죠? 4번. 계약금 포기에 따른 계약 해제일 때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제일 때 해약금 해제는 세 가지 안 된다 그랬어요. 원상회복 안 되고, 손해배상 안 되고, 감액 안 되고. 그죠? 4, 5번.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 제공해야 되고,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160페이지 7번.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의 효력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쵸? 계약금 계약 자체가 체결 안 됐으니까요. 2번.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을 약정했는데 계약금을 안 줬어요. 그럼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지요. 그럼 계약금 계약의 채무불이행이죠. 3번. 매수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요?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그냥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죠. 4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배액 줬으니까요. 5번. 매도인 잔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자,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게 의무 이행의 문제는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수 있다. 161페이지 8번. 해약금 규정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인데 1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약금 1,000만 원인데 500만 원만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해약금 해지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원 줬으니까 실제 지급된 계약금 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2배 1,0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약정 계약금 1,000만 원에 2배니까 2,000만 원 줘야 해약금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아직은 안 된 거니까.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의 이행기 전에 이미 채무의 이행에 착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맞죠? 3번. 당사자가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각 당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의 규정이니까요. 4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요? 손해배상 의무가 없지요. 왜냐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 규정에 따른 해약 해제에는 3개가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안 되고, 원상회복 안 되고, 감액 안 되고. 그렇죠?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틀렸죠. 5번.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금 약정 자체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계약금 약정을 해지하는 겁니다. 매매계약 해지가 아니고. 자, 매매 효력으로서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까? 재산권 이전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하죠. 그럼 재산권 이전의 의무는 등기 협력 의무, 또 타인 소유물을 매매했다 그러면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이전해야 되는 것이고,
제한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니까 하자가 없어야 되겠죠. 가압류나 가등기 있다 그러면 전부 말소시키고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목적물 인도 의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수적 의무로서 뭐 설명 의무라든지 기타 등등등의 의무가 있죠. 사용관리법 고지 의무, 위험성 경고, 수리 후 인도, 공과금 등의 완납 이런 것들이 부수적 채무. 그럼 여기서 주된 채무는 요 두 가지고 부수적 채무를 나누는데 이유는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채무 불이행으로서 해지하지는 못합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해지는 안 돼요. 손해배상만을 가능하고 주된 채무 불이행이었을 때 해제가 가능하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 대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재산권 이전 인도와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짬뽕 배달을 시켰다. 그러면 짬뽕 값은 언제 주는 거예요? 받을 때 주잖아요. 그죠? 받을 때. 받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짬뽕 주는 그 시간과 동일한 짬뽕 값 주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준다. 이것을 동일 기한의 추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기추. 본다 그러면 틀려요. 추정이고. 짬뽕 시켰을 때, 배달 시켰을 때 짬뽕 값을 주는 장소, 대금 지급 장소는 어디예요? 짬뽕 받으면서 그 받는 장소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다 일부러 하지만 이것도 옛날 얘기가 돼버렸네요. 인도 장소죠, 인도 장소. 근데 이걸 가지고 그 물건이 있던 장소 그러면 틀린다 그랬죠? 이응 디귿이니까 비슷해요. 속지 마시고. 대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매도인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대금 주는 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데 갑이 그래도 대금은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받고 싶으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 받고서 대금 지급할 수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과실에 있어서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 인도 후의 과실은 누구예요? 매수인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물건에는 과실이 붙고 대금에는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대금을 줬다라는 것은 그 대금에 대한 이자도 같이 준 것이고 갑이 물건을 넘겨줬다는 말은 그 물건의 과실도 같이 준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한쪽이 몰아치기 해서 두 개 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인도 후의 과실은 당연히 매수인인데 인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인도 전인데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럼 대금이 갔으니까 이자도 먹은 거잖아요. 따라서 과실은 매수인이 취득을 해야 된다. 계약의 비용입니다. 매매 계약하는데 무슨 비용 들어가요? 어떤 비용이요? 토지라면 측량 비용, 또 감정평가 비용, 공증한다면 공증비용 같은 거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은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반땅 칩니다. 반땅, 균분. 그죠? 근데 등기 비용은 당연히 그건 매수인이 내는 거지. 그건 균분하는 게 아니죠. 등기 비용은. 자, 157번 문제입니다. 1번. 매매 목적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 대금은 매도인의 현 주소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래요? 어디서? 인도 장소 대금 지급은. 2번.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그렇죠? 완납하지 않았으니까. 3번. 매매 대금이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다. 아니죠. 이것도 가능하죠. 시가라는 게 변동되기는 하겠지만 그 시가라는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4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 환매 특약에 따라 환매권 보류를 등기했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제3자에게 환매권 행사하는 게 아니라 환매 의무자에게 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뒤에 가서 또 보고요. 5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틀렸죠? 계약 비용은 어떻게 한다? 균분한다 그랬잖아요. 균분. 158페이지 1번. 틀린 것 1번.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그래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된다. 들렸죠? 과실은 매도인 거예요. 성립했을 때에도. 그래서 인도 후에 과실이 매수인이고 인도 전에는 과실은 매도인이 가져야 되겠죠. 이번 계약금 교부대에 있어도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해약금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3번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할 권리를 이를 위험이 있는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4번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된다.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1번 매매 비용을 매수인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맞죠?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의 대상은 급부의 내용은 재산권의 이전이잖아요. 그 재산권은 물권, 채권이 다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가능하고. 3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했을 때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인도 장소. 그죠? 4번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이 미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 매매 대금을 완지하지 않았다 해도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들렸죠? 과실은 매도인, 인도 후에 매수인이에요. 5번 매매 일방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쵸? 네. 자, 중요한 게 요거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데 하자가 있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게 담보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권리의 하자, 그 다음에 크게 보면 물건의 하자, 경매의 하자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문제에는 채권의 하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세 가지,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그 다음에 경매의 하자. 경매의 하자도 신경 안 써도 돼요. 굳이 하면 권리의 하자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권리의 하자의 첫 번째,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예요. 뭐냐면 갑이 재산권을 을에게 이전하는데 그런데 그 부동산이 제3자 병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전부가 다 남의 거였어요. 그런데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선의였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죠? 매수인이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 못합니다. 자, 근데 매도인도 사실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 경우에 자기도 모른 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도인도 선의였단 말이에요. 선의.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대해서 선의였다. 그럼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을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선의 매도인의 특칙입니다. 선의 매도인의 특칙은 본래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매도인도 선의였다면 스스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다. 물론 을이 선의일 때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매도인이. 근데 만약에 을이 악이었다면 해제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걸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같아요.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의 매도인의 특칙인데 다만 이 경우에도 결론은 같아야 되니까 매수인이 선의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매수인이 악이었다면 해제만 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한 얘기죠. 두 번째는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예요.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인데 이거는 갑이 토지 1,100평을 을에게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20평이 병소였다. 그러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잖아요. 그래서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는 이 전부를 생략해도 돼요. 그냥 타인의 권리의 매매 그러면 전부예요. 근데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반드시 일부라는 말을 써줘야 된다. 그죠? 이 경우 매수인이 역시 선의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대감청, 대금감액 청구하고 해제하고 손배청 행사할 수 있다. 악이었다면 대감청만 할 수 있고 해제 손배청은 못한다. 요거죠.
자,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입니다. 갑이 토지 100평을 팔았는데 매매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80평이었다. 아까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도 80평 이전했는데 그거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20평이 남의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원래 20평이 부족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따라서 얘는 원시적 일부 불능인 겁니다. 계약 체결 이전부터 80평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매수인이 선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대감청, 해제권, 손배청. 악이었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다음에 용익권능의 제한이에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부동산에 지상권이 있어서 지역권이 없어서 통행지역권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땅 또는 통행지역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또는 전세권자가 있기 때문에 질권자가 있기 때문에 유치권, 대안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매수인이 소유권은 취득을 했지만 사용수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용익권능의 제한. 이때 매수인이 선이었다면 어떻게 되죠? 해제권, 손배청. 악이었다면 아무것도 없죠. 마지막 담보권능의 제한인데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전세권은 저당권과 같은 기능의 전세권인 거예요. 사용수익하는 전세권이 아니라. 그래서 얘는 사용수익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이전 받았는데 저당권이 말소돼야 되겠죠. 근데 갑이 뻥친 거예요. 자기가 손을 시키겠다고 하고 뻥치고 말소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저당권이 어떻게 되죠?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따라오니까 황당한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는. 돈은 다 줬는데, 매매 대금은 다 줬는데 갑이 그 저당권 말소시키겠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돈을 실제로 안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따라왔죠. 자, 이렇게 되면 저당권자가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왜? 돈을 안 갚으니까. 그럼 경매에 들어갔을 때 결국 을의 입장에서는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경우라면 갑이라는 요놈은 작정하고 한 거죠? 작정하고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에 대해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해 봐야 사실상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겠습니다 그러나요? 도망가고 버티다가 소송에서 판결 받아서 이겨놓고 집행하려면 자기 재산 싹 없애버리고 그럴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당장 저당권이 실행돼서 낙찰되면 누가 아쉬워지는 거예요? 을이 아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돈 주고 샀는데 지금 이놈이 이렇게 돼가지고 저당권 실행돼서 병이 낙찰을 받아버리면 그럼 결국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얘는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대신 갚잖아요. 대신 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했단 말이에요. 대신 아니 갑이 빌린 돈이 1억 원인데 얘가 2억짜리 부동산을 2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1억 원을 이놈이 갚아줘야 되는데 안 갚고 도망갔으니까 지금 이 1억 원을 못 받은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하려고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을이 저당권자에게 대신 돈을 1억 원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시켰단 말이에요. 경락인에게 넘어가지 않게. 그러면 그 돈 1억 원을 갑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출제로 인한 상환 청구권이다. 결국 부장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출제 상환 청구권이라고 표현해요. 자기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해서 얘한테 대신 갚아준 돈 1억 원을 청구하겠다. 이게 출제 상환 청구권이에요. 자, 이게 담보권능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담보권능의 제한은 소유권은 취득했는데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실행으로 담보권능이 제한되어 있는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만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안 되고 얘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실행됐을 때 문제예요. 실행됐을 때.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판례는 여기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는 경우도 이 담보권능의 제한의 문제를 보고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되는 경우도 담보권능에 의한 제한의 문제로 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지요.
왜 대답이 그래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문제였다.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한번 외워보자 이거예요. 지금 이제 5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표로 만들어 봤는데, 그게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하자 없는 재산권의 이전 의무인데, 그 하자는 요건 사실 일본 말이기 때문에, 일본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꾸면 흠입니다. 하자. 자, 그래서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경매의 하자 3가지로 나누어서, 권리의 하자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외우시면 돼요. 어떻게 암기했죠? 전, 일, 수, 용, 담, 대감, 해제하고 손배청 하십시오. 이런 제기랄 그랬죠. 제기랄. 그럼 어저께 토지를 수용한 이야기예요. 담. 예? 말할 담자. 어저께 토지를 수용한 얘기. 그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들어간 요거 있잖아요. 요게 뭐 같아요? 쓰레받기. 이렇게 생긴 쓰레받기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가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아래쪽이 힘을 받아요. 그리고 위쪽이 짧고 아래쪽이 넓어야 돼요. 이렇게 노란색 칠한 건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란색 칠하지 않은 건 선이면 되고 악의 매수인은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다 그랬을 때 매수인이 선이라면 대금청, 해제권, 손배청 되죠. 악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이면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돼요. 일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해서 매수인 선이라면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악이라면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금감액 청구라는 건 숫자가 부족해지니까 그 부족 부분을 감액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100평의 토지를 100만 원씩 계산을 해서 샀는데 80평밖에 안 됐다 그러면 100평의 토지 100만 원씩 계산하면 1억 원이잖아요. 그럼 1억을 주고 샀는데 80평밖에 안 됐으면 2천만 원 더 준 거 아니에요. 그 2천만 원 내놔라 라고 하는 걸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덜 줬으니까 너도 돈을 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대금 감액 청구라는 건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이건 수량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없는 거예요. 대금 감액 청구가. 용익권능의 제한이나 담보권능의 제한도 수량이 부족한 문제는 아니죠. 용익권능의 제한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용수익을 못하는 것이고, 담보권능의 제한도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건 담보권능 자체가 제한되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되어서 소유권을 날라갈 염려가 있는 것이지 100평 중에 20평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금감액 청구라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일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하고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만 대금감액 청구가 인정된다. 다만 이 수량 부족은 선의일 때 한해서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선의 악이 불문하고. 그럼 이제 여기 쓰레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쓰레기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요. 왜? 막혀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제척기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건 선의 악이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1년의 시간 제한이 있어요. 선이라면 안 날로부터, 악이라면 법률행위 한 날이 안 날이잖아요. 법률행위 한 날이 악이니까 법률행위 한 날이 안 날이란 말이에요. 뭐를? 일수용의 제한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계약 한 날로부터 1년이고, 몰랐다면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다만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나 담보권능의 제한 문제는 그러한 제한, 제척기간이 없다. 그래서 표로 암기하시고 이렇게 표로 외우는 건 나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라고 하면 할 수 없어요. 문제 틀려야지 뭐. 이 표만 알면 문제는 다 쉬운 거예요. 근데 혹시나 만약에 선이면 다 되고 악이면 다 안 돼요. 그렇게 외우시고, 근데 선이 악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전부 타인의 권리에서 해제권, 일부 타인의 권리에서 대감청, 담보권의 제한에서 해제권과 손배청. 그래서 전해, 일대, 담해손 이렇게 암기를 하시든지. 전해, 일대, 담해손. 근데 저는 이 표로 외우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하면 전일, 수용, 담 이렇게 쓰시고, 대감, 해제, 손해배상 청구하실 제기를 쓰시고, 얘 안 되고 얘는 선의하게 다 된다. 딱 해놓고 문제를 쫙 푸시면 된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판례 조금 추가하면 됩니다. 자, 물건의 하자인데 이건 권리하자. 근데 혹시나 행위는 어떤 분 이건 부동산에 대한 하자고 이건 동산에 대한 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물건의 하자가 될 수가 있고 동산도 권리 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건의 하자는 이게 이제 권리에 기스나는 거고, 그죠? 물건에 기스났을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특정물하고 종류물로. 종류물을 다른 말로는 불특정물이라고 해요. 불특정물. 특정됐으니까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특정이 되지 않았어요. 불특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물을 종류물이라고 한다. 차이점은 토지나 건물 이러면 특정물이겠죠. 몇 번지. 근데 수주,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다 종류물이에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 1번지를 팔았는데 1번지 대신 2번지 가져가라 이렇게 대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는 위치나 면적과 모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8층 801호를 낙찰 분양을 받았는데 9층으로 가져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종류물은 소주 하나 샀는데 소주에서 막걸리 냄새가 나더라. 그럼 다른 소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한 건 종류물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이런데 완전물이 X 이게 뭐냐면 그럼 이 물건의 하자가 생겼을 때 땅을 샀는데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그 땅 밑에 쓰레기가 잔뜩 매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땅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건축 행위를 못 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수백 톤이 깔려 있어요. 수백 톤이.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건축하려고 파보니까 건축하려면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기둥도 세우고 기둥을 못 세워요. 쓰레기 더미 때문에. 그것도 폐기물 쓰레기. 자, 이런 경우에 물건의 하자가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다른 물건으로 달라고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물건을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종류물은 다른 그 물건의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다른 종류로 바꿀 수 있지요. 그럼 이 완전물 급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특정물의 하자와 종류물의 하자를 나누는 거고, 이 하자는 매도인의 목적물이 하자가 생겼을 때 매수인이 하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일 때 한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제척 기간은 안날로부터 6월이에요. 그럼 보시면 완전물을 급부 청구하는 경우는 종류물만 되지 특정물에 대해서는 완전물 급부 청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물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런데 요 종류물의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해제하겠다는 건 계약을 지금 깨자는 얘기죠. 완전물로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는 건 계약을 유지하자는 거죠. 따라서 이건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경매의 하자인데 경매로 목적물을 샀을 때는 물건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 하자에서는 물건의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권리의 하자 규정은 경매에 적용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경매로 목적물을 낙찰받아서 집을 하나 샀어요. 네? 집을 샀다고요. 그 집을 사니까 어떻게 이제 명도 받아야 되겠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주인. 예전 집주인 내보내고. 여러분이 낙찰을 받았으면 여러분 소유자예요, 법적으로. 언제? 매각되고 완납 시에 여러분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매도인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나가라고 좀 비워주세요. 내가 이거 세를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수리 좀 하고 해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그럴 때 안 나간대요. 뻗팅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 집행해야죠. 끌어내야죠. 예? 그래서 이사비를 달래는 거예요, 또. 법적으로 이사비 줄 의무가 있어요? 없잖아요. 딱 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살던 집이 지금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 사람 거지 된 거 아니에요. 딱 하죠. 그러니까 수월하게 명도하기 위해서 이사비를 좀 줄게요 하고 주는데 얘가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전 소유자가. 그래 괜히 지가 잘못해가지고 돈 못 갚은 거 가지고 괜히 경락인한테 낙찰받은 사람한테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럼 나가면서 보일러고 유리창고 대문고 다 부시고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승질나니까.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화인데, 그죠? 남의 물건에 지금 부셔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는 푸크림 갖고 와서 병기금 보고 다 부셔놨어요.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경매로 낙찰 받은 목적물에 지금 하자가 생겼죠.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 때 경매로 받은 그 경매 절차를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건의 하자에는 경매에서는 물건의 하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문제 갑니다. 161페이지 9번. 갑을 사이에 A 토지 3,000제곱미터의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매도인 담보 책임하라는 설명도 틀린 거. 자, 이 문제는 3,000제곱미터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담보 책임의 여러 유형 중에서 권리 하자를 다양하게 묻는 거예요. 보통 문제 나오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관한 책임 딱 한 문제, 그거 하나만 걸리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러 개를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참 좋은 문제예요. 자, 1번 3,000제곱미터 중 300제곱미터가 제3자 병수였다. 이거 뭐의 문제야?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죠.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전, 일, 수, 용, 담 둘째 줄에 1 전이 악이 불문하고 대감증 있죠? 자, 을은 악일 때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죠. 2번 A 토지 전부가 제3자 병의 소유라서 을에게 이전할 수 없다. 뭐죠?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첫째 줄이에요. 그러면 갑은 선이라고 해도 해지할 수? 아니, 선인데 선이는 무조건 해지할 수 있죠. 선이는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너무 쉬웠다. 그죠? 3번 A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이건 뭐의 문제? 용익권행의 제한이죠. 그 넷째 줄이에요. 용익권행 전, 일, 수, 용. 네, 넷째 줄. 그죠? 전이면 되고 악이는 안 되잖아요. 을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담보 책임지지 않죠. 4번 A 토지가 실제로는 2,0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았대요. 3,000 계약을 했는데 2,000제곱미터다. 뭐죠?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셋째 줄. 그러면 선이 있고 악의는 없고. 선의일 때 대감청이 있다. 5번 A 토지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했대요. 이거 뭐예요? 담보권능의 제한. 담보권능의 제한. 그럼 선의하기 불문하고 해제, 손배 청할 수 있다. 네, 너무 쉬웠어요. 10번 1번 매매인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아, 전부 남의 거를 어떻게 팔아먹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고 믿어요. 채권행위니까 가능한 거예요. 채권행위니까. 2번 법원 경매의 경우에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X죠? 물건의 하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지. 권리의 하자는 적용됩니다. 3번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기로 약정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이게 뭐예요? 피담보 채무 전부를 인수한다 그랬죠? 매수인이. 그러니까 2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 원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매수인이 1억 원만 주고 소유권 이전받은 거예요. 나머지 1억 원 지가 갖겠다고 하고. 이미 깔려있는 저당권 안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지가 안 갚은 거지 매도인에게 탓할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그건 매수인 책임이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문제는 아니죠. 맞습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건 용익권행의 제한, 담보권행의 제한. 전세권이 나와 있는데 이건 용익권행의 제한 문제예요, 담보권행의 제한 문제예요? 용익권행의 제한이죠. 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용익권능의 제한이죠. 전세권이 담보권으로서의 기능만 있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건 발생하지 않죠. 전세권이 실행되는 경우만 발생하는 거죠. 맞아요? 용익권에 제한 선이면 할 수 있죠. 5번 변제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변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채권의 담보 책임인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11번
갑이 을에게 엑스토지 1,000제곱미터를 10억 원에 매도했는데 그 중에 200제곱미터가 병수에 속하였고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뭐의 문제예요?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 그죠? 둘째 칸이죠. 둘째 칸. 그럼 선의하기 불문하고 대간청은 되고 선의일대 안에서 해제 선배청. 그죠? 기억. 토지 중에서 200제곱미터의 비율에 따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선의하기 불문하고 대감청을 할 수 있죠. 근데 을이 모르고 있었다고 이미 문제에서 선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감청 있습니다. 2번 잔존한 800제곱미터 부분만이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즉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전부 해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비긋 을은 대금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리을 을은 단순히 그 200제곱미터 부분이 병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해야 된다. 선의였으면 안 날로부터 하는 거 맞죠? 그런데 뭘 안 날이에요?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일부 타인의 매매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불능이 된 사실을 안 날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단지 그 사실을 안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불능으로 확정된 사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 그냥 그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이기 때문에 불능으로 확정된 사실을 안 날. 자, 12번. 1번.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해 법률상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법률상 장애라고 하죠. 법률상의 장애가 발생했다 그러면 법률상 장애는 물건의 하자로 봅니까? 권리 하자로 봅니까? 판례는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그래서 법물상 장애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법물상 장애. 그거 기억이 날이라고 믿고 싶고요. 네, 법물상 장애. 그래서 물건의 하자니까 이때는 제척 기간이 6월이에요. 6월. 이는 나왔네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그 하자의 전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2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이 주어예요.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어쨌든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행이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계약 체결 당시 시가가 틀렸어요. 자, 기억하세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잖아요.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면 불능이 된 거죠. 불능이면 공식이에요.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이에요. 불능일 때에는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 자, 우리 이중매매 기억나시던가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1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병에게 제2매매를 했어요. 그럼 얘가 선의란 말이에요. 선의. 적극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럼 제2매매는 어떻게 되죠? 유효가 되고 얘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면 매수인은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제2매매 계약이 유효일 때, 우리 무효일 때에는 대위 말소한다 그랬잖아요. 적극가담해서 무효.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유효했을 때 제2매매가. 그럼 매도인은 얘한테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잖아요.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때 이 손해배상은 어떤 거예요?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이에요. 왜냐하면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얘는 얘한테 소유권 이전해주는 게 불능이 된 거잖아요. 불능 남은 공식이에요. 손해배상액은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 계약 성립 당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하고 매매계약, 제일매매 계약했을 때 당시 시가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을 얘한테 못 해줄 때 그 시점의 시가 상당액이에요. 아시겠죠? 불능이다 그러면 공식이에요.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 그래서 여기서 계약 체결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 그래서 요거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든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든 어쨌든 불능이잖아요. 불능이기 때문에 불능 당시 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배상해 줘야 됩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서 확대 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도인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뭐냐면 확대 손해 내지는 2차 손해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TV를 샀는데 TV의 하자로 인해서 TV가 폭발되어서 옆에 있던 가전제품이 전부 다 고장났다. 이게 확대 손해예요. 2차 손해. 이렇게 2차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매도인에게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4번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 뭐죠? 이 단어가 뭘 얘기하는 거야? 하자담보 책임. 응? 이거를 우리는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 권리의 하자는 추탈담보 책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하자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그래서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물건은 특정물 또는 불특정물로 나누게 되고 불특정물일 때는 그거 외에도 해제 손해배상 외에도 완전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다른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자,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어서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과실상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과실상계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때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번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담보권 등의 제한. 네. 13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1번 타인의 권리 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내용으로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 배상? 모든 손해는 다 무슨 이익이에요? 이행이익입니다. 2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여기 전부는 빠졌죠? 전부는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타인 권리 매매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예요. 매수인의 귀책 사유. 매수인 때문에 전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해서 이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매수인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담보 책임 물을 필요는 없죠. 과실 책임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3번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라고 했죠. 근데 그 재산권의 일부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요? 틀렸습니다. 어디가? 일부는 빼야죠.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만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 있는 거예요. 일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는 선의 매도인의 특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양념을 하면 틀리기 쉬워요. 자,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선의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 전일 수용담 중에 뭐예요? 담이죠, 담. 행사 그랬잖아요, 행사.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서. 그러면 이건 결국은 실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의 악이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죠. 5번 물건의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일 때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선의 무과실일 때. 근데 과실로 알지 못했다 그랬으니까 선의지만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거죠. 40년 너무 오래됐나요? 30년 된 빌라를 저 샀단 말이에요. 매수했다. 누수 자국이 있었어요. 비가 오면 벽에 이렇게 누수 자국이 누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자기가 산 거예요. 예? 보고. 그럼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죠? 왜? 몰랐지만 그러나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누수 자국을 봤잖아요. 그죠? 그거 봤으면 과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지 말든지. 이런 경우라면 해제도 안 되고 손해배상도 안 된다. 매수인이 뭐였을 때 한해서?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 한해서. 물론 뭐 30년, 40년 됐다 그래서 무조건 누수 생기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봤다 그러잖아요. 누수 자국을. 자, 14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위 가옥의 저당권 실행으로 병에게 매각됐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 채무 실행, 저당권 실행으로 병에게 매각됐다 그랬잖아요. 경매하자. 이게 이제 경매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1번, X가옥에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지는 자는 갑이다. 자, 경매하자에서 1차적인 담보 책임자는 갑이 아니라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을.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 근데 이 문제는 안 중요해요. 이 문제는 안 중요한데 10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걸 내가 맞춰야 되겠다라는 분은 이거 공부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나와 있으니까 설명은 하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요거 2번 지문은 중요해요. 경매 절차 자체가 무효일 때에는 담보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의 하자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매의 하자에서는 물건의 하자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두 번째,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문제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와 있으니까. 3번, X가옥의 부분 파손에 대해서 을은 원칙으로 담보 책임지지 않는다.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4번, X가옥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담보 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당권은 실행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5번, X가옥의 권리 흠결을 알고 있는 갑이 경매 신청을 한 때에도 병은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자에 있음을 알고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요. 경매 하자에서는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건의 하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라면 담보 책임 자체가 문제될 수 없다. 두 가지.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